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오늘 날씨가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바로잡으라는 그 정도로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며 다시 강제노동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자, 박찬환 교수님. 지금 오늘 총걸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 휴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늘 동네 병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럼 뭐 지난번에도 이제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 휴진율이 7% 정도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지나서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측으로는 한 4%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 그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비해서 조금 적다. 그만큼 물론 뭐 전공의와 개원의 사이에 온도 차도 있고 또 예. 국민들의 어떤 그 날카로운 여론, 반대 여론,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게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아하. 뭐 한두 달 사이에 정리되는 문제라면 국민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달입니다. 벌써 예. 4, 5개월을 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수술방도 뭐 60%대에서 30%대로 준다 그러고 예. 자 이러다가 이제 의료 사고나 이제 돌아가시는 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예. 이러다 보니까 당장은 이게 지금 파업하고 있는 또는 휴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가겠지만 이 사태가 조금만 더 장기화되면 예. 이 화살이 소위 위기관리 능력, 이 갈등 조정 능력에서 실패한 정부로 화살이 갈 수도 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지금의 의정 갈등 이게 좀 하루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정부의 지금 스탠스나 의협의 스탠스를 보면 바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는 협상의 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국회가 나서서 뭔가 이제 올해 입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 입시를 좀 전면 원점으로 놓고 네. 다시 본질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의료 격차 해소, 필수 진료 부분 확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판을 좀 다시 협상의 판을 좀 다시 만드는 것도 예. 정부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네. 동네 병원에서 오늘 휴진 참여가 별로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보면 의협 회장은 지금 굉장히 강경 대응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협 회원들은 그 정도의 아주 거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파업 투표를 하는데 투쟁 찬성 90.6%, 집단 행동 참여하겠다 73.5% 나왔는데 예. 그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제는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의협 지도부의 강경 대응 투쟁이 실제 지금 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다는 얘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 측이 요구하는 것도 전면 백지화 전에는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협상을 다 걷어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동네 병원이 이렇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의 일선 의료 체계는 그나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의협 지도부의 강경 반응도 조금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동네 병원은 수익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한 행정관님은 이제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아이 엄마들이 이른바 맘 카페라고 하는 거기에서의 입김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른바 불매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휴진 뭐 병원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뭐 중증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막 그 수술이 연기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실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협 또 이제 뭐 의료계에 대한 불만과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정부가 이제 강경 대응 굉장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로만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실제 대책들을 뭐 실제 뭐 행동에 조금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그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 발언하고 나서 정부가 계속 지금까지 내놓았던 무슨 뭐 그 휴학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다 지금 받아들이고 건너들였거든요. 철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이에요. 아하. 그리고 특히나 지금 2025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예.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예. 없어요. 근데 지금 원점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협을 상대로 지금도 뭐 불법 휴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 이거 불법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구상권 청구까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예. 저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 전 행정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지금 의협이 협회 설립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네. 해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일까요? 저는 이번 파업의 기점으로 두 가지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비난받아 왔는데 이제 비난의 화살은 의협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사 선생님에서 의료 기술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파업을 이뤄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90%가 찬성합니다. 지금도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거 27년 동안 그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전구패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바꿔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민주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내 관련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